안녕하십니까. 스토리텔링 손해평가사 박재용입니다. 오늘은 VIP 기출문제 45강 교재는 2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늘 그 주제는 제가 쭉 보니까 잘못 출제가 됐을 때 그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할까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 위주로 조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설 문제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초급의 문제가 있고 아주 난이도가 상급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됩니다. 자, 15점짜리로 나왔죠. 8회 농업용 원예시설 작물 강풍이 불어서 피해가 발생되었다. 다음 조건을 참조해서 물음에 답하시오. 이렇게 나왔다면 1동, 2동, 3동 할 때 보험금을 구하라는 거죠. 1동의 직업보험금의 계산 과정과 값을 쓰시오. 2동, 3동. 이 문제는 아주 고민이 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고민이 많이 되었을 거다. 왜? 손해액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해액이다 하는 부분은 이게 틀린 표현은 아니죠. 손해액이기 때문에 이 답안은 원래는 1동의 직업보험금은 손해액이 300만 원이니까 보험금은 바로 계산 과정도 바로 나오죠. 손해액이 300만 원 그죠? 마이너스 구조체 손해이기 때문에 자기 부담금은 3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이기 때문에 300만원의 10%인 30만원은 이 한도에 들어가기 때문에 바로 30만원 이렇게 해서 270만원 이렇게 쓰는 것이 정답입니다. 정답. 이것이 정답이다. 저도 처음에 그렇게 풀었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내용 연수도 주어지고 감가율도 주어지고 경과율 주어져서 이렇게 됐단 말이죠. 보험가입 금액은 원예시설 작물 농부 그죠? 농부는 비례보상이 없죠. 비례보상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해결할 수가 있다. 이것이 정답이다. 근데 많은 이제 풀이 과정에서 이 손해액이라고 하는 것은 출제할 때 출제자가 이 손해액이라는 표현을 원래는 피해액이다 또는 신가다 재조달 가액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정상적인 문제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정답 처리하지 않은 이유는 문제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손해액이니까 이게 정답이다. 그래서 제가 이 정답을 쓴 사람은 이의제기를 하라. 왜? 많은 답안지가 현재 모든 유튜브 그리고 학원가에 쓴 답은 손해는 300만원 났지만 100% 마이너스 감가율, 경영 감가율 8%를 2년을 곱해줘서 이렇게 해서 252만이다. 이 손해액은 300만원 했는데 또 250만원. 이게 성립이 안 되죠. 손해액은 300만원이라고 주어졌는데 252만원을 하고 이것이 10% 첫째는 10%를 구해보니까 25만 2천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소인 30만원을 적용하니까 직업보험금은 222만이 되더라. 이것도 정답 처리가 됐습니다. 원래는 정답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제자가 이걸 줄 거다 하고 유추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왜 자신있게 이 부분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제가 우연하게 시험 치고 난 뒤에 파리 합격생한테 어려운 시험 어떻게 통과했습니까? 자기는 떨어진 줄 알았대요. 왜? 이렇게 썼거든요. 이렇게 쓰고 난 뒤에 모든 유튜브 동영상에서 이걸 이야기하니까 요걸 이야기하니까 자기는 틀렸다고 본 거죠. 그래서 틀렸다라고 떨어졌다 생각했는데 합격 통지를 받은 거예요. 보니까 이것이 맞은 걸로 됐습니다. 당연히 맞죠.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이 의외로 이 문제가 어렵고 초급 수준에서는 그냥 하면 되죠. 주어진 조건을 가지고 손해액은 300만 났다. 그리고 1 경년 감가. 그래서 경영 감가율 8%. 다 주어졌죠. 안 주어져도 8% 아는데 주어졌단 말이죠. 그리고 2년이다 했으니까 중고값인 252만원. 이것의 10%인 225만 2천이지만 최소값 3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에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렇게 구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시험 당일날 이런 부분이 나오면 고민이 될 거예요. 고민되는데 그 고민 시간 때문에 5분, 10분이 걸려서 푼다면 아주 치명적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미리 예방주사 차원에서 이런 부분이 나왔을 때 주어진 조건을 잘 보고 조건을 적용하는 것이 좀 무난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처리하면 되겠죠. 피복제 단독 사고는 자기 부담금이 10만원에서 30만원, 손해이기니까 90만원이 되겠죠. 근데 경영감가를 적용하는 것도 정답. 그래서 계산 과정도 100만원에서 고정감가죠. 고정감가. 피복제 단독 사고일 때는 고정감가다. 피복제일 때는 고정감가를 한다. 고정감가다. 고정감가라는 이야기는 어떠한 경우에도 다음날 사고 나든 중간에 사고 나든 1년이 됐든 이것은 고정감가 40%를 한다 하는 부분만 알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보험가입 금액은 보험가입 금액 한도만 한번 체크하면 되겠죠. 보험가입 금액은 그 한도 내에서 되는지만 보면 된다. 그 다음 재조달 가액 특약 보장을 가입을 했지만 복구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중고값을 주는 거죠. 중고값을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피복제 단독 사고이기 때문에 자기부담금은 10%고 장기성 P5죠. 5년이죠. 연수가 다 주어졌네, 그죠? 아주 쉬운 문제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도 직업보험금은 84만원, 손해액은 100만원에서 1-16%다 줬죠. 16%에 1년. 이렇게 해서 아주 쉬운 문제였습니다. 자기부담금은 84,000원. 이것에 먼저 10%인 84,000원을 구해놓고 이것이 10만원에서 30만원 사이인지 보고 최소인 10만원이 자기부담금이 되더라. 이렇게만 풀어보시면 됩니다. 11회 시험에서도 아마 매년 보니까 완벽한 시험 출제는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항상 이런 문제들,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된단 말이죠. 그때 고민을 너무 하지 말고 주어진 조건을 가지고 풀던, 바로 원칙적인 풀던, 빠르게 선택하는 걸 지금부터 잘못 출제됐을 때를 염두에 둬야 된다. 답안을 써야 됩니다. 답안을 써야 됩니다. 무조건 잘못됐다고 할 것이 아니다. 이는 출제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손해액을 했을 때 이것이 정답인데 이렇게 제시한 조건을 이용했을 경우도 복수 처리 정답을 했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1회 시험에서도 이런 부분이 나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해 놓으셔야 11회 시험을 때 무난하게 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걸 갖다가 제가 강하게 말씀을 못 드린 이유는 이게 맞는데 이렇게 과연 쓴 사람이 있나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한 거죠. 근데 그것이 무려 한 1년 정도 지나고 난 뒤에 합격자가 실제로 우연한 기회에, 왜냐하면 답안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답안 공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복수정답 처리된 것을 제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확인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알아냈다 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이 부분을 여러분도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고민을 너무 하지 말고 조건을 좀 이용하는 방법이 무난하지 않나,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3번. 시설 작물에서 나올 거는 뻔하죠. 이렇게 고정식 하우스에서 구조체 단동일 때는 10년이다. 이것도 암기하라 그랬죠. 10년, 연동 15년까지도 암기하자. 네, 이렇게 해서 암기까지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 그래서 경영감가율은 10년이니까 100% 마이너스 20%는 장가율이기 때문에 항상 80%를 가지고 나눠주면 됩니다. 그죠? 10년. 그럼 8% 나오나요? 8% 나오죠. 연동하우스 15년일 때 계산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80%를 15년 나누는 거죠. 내용연수 15년을 80%로 나누는 거죠. 그래서 80% 나누기 15를 하면 이것도 5.33. 그래서 5.33%다. 이렇게 써도 정답. 지금 이론세는 5.3% 나오죠. 이것도 소점 이하 두 자리까지 계산하다 보면 나오죠.
모든 부분은 4.44, 4.44%, 13.33% 이렇게 소집 두 쪽까지 있는데 이것만 5.3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논리적으로 안 맞죠. 그러니까 복수 정답이 되었다 하는 부분 5.3%도 정답. 그 다음에 요거는 5.33%도 정답 이의제기 했습니다. 그래서 오케이 해서 5.33%도 정답 처리가 되었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5.33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이 나오죠. 장기성 P5죠. P5. 그러니까 5년이다 하는 부분. 그 다음에 3번. 장수 P는 1년이죠. 1년. 고정단가 40%.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장기성 P 5년이니까 5를 80% 나누면 16% 나옵니까? 16%가 되죠. 어렵지 않죠? 80%를 5년으로 나누니까 16%다. 이건 여러 번 이야기 드렸죠. 그래서 요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10년, 15년, 장수피 1년, 5년, 감가율은 계산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물음 2번. 다음 수가세 나왔단 말이죠. 수가시 관련된 내용이다. 아래의 조건을 참조해서 생산보험금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은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많은 공식이 나오고 많은 전개 과정이 나오다 보니까 이게 혼돈을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제가 한마디로 생산비 보장 받장물, 생산비 보장 받장물, 그 다음에 원예시설 작물, 버섯 작물 경우에 총 정리를 하자. 그 중에서 가장 긴 공식만 외워라. 긴 공식에서 연상 효과를 가지고 오면 다 풀린다. 그죠? 이걸 정리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고추가 가장 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고추. 그래서 고추는 잔, 경, 피, 병, 자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요 하나로서 다 해결하면 다 됩니다. 그리고 고추와 브로콜리는 계속해서 보험금을 한 번 주고 또 주고 하다 보니까 남아있는 잔존 보험가입 금액이다. 잔존 보험가입 금액이다. 그 다음에 경과 비율이더라. 그 다음 피해율이더라. 병충해더라. 그래서 고추에만 병충해가 있기 때문에 그 병충해는 가로를 하면 되겠죠. 자기 부담금은 여기서 고추일 때는 3%, 5%를 택해서 남아있는 것에 대해서 잔존보험가입 금액을 해 주더라 하고 총 정리를 하시면 되고, 여기서 자기 부담금이라고 하는 의미는 여기서 원예시설 작물, 원예시설 작물과 버섯 작물은 누드 모델이다 해서, 왜? 버섯 나오기 때문에 누드 모델 10만원을 기억을 하라. 이렇게만 정리가 돼 버리면 아주 쉬워집니다. 그러니까 수값 같은 경우에도 장경피 병자를 쓰면 되죠. 장경피 병자를 쓰면 된다. 장경피죠. 장경피. 잔존 보험가입 금액 없고 한 번에 하기 때문에 이거는 보험 개별 면적에 대한 보장 생산비겠죠. 이걸 가입을 해야 되는데, 보험가입 금액에 대해서는 비례보상이다 해서 여기서 비례보상이 이번에 시험에 나올 거다 나온다면 비례보상이라고 체크를 해 놓으시면 이 한 문장을 가지고 해석만 가능하다면 어떻게 시험 나와도 충분하게 풀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문제를 푸는 것보다 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나오는지는 알아맞추겠다는 건데 이게 다 포함되어 있죠. 네. 그래서 원예시설 버섯 할 때는 10만원 초과하면 지급, 10만원 이하일 때는 지급하지 않는다 하는 부분이 원예시설 작물과 버섯 작물의 핵심 키워드고,
그 다음에 비례보상이 중요하더라.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험금은, 그래서 문제를 풀 때도 바로 보험금을 구하기 바랍니다. 보험금은 잔존보험가입 금액 아니죠. 재배면적에서 보장생산비겠죠. 단위면적당 2,600원 든다고 했으니까, 그죠? 1000제곱미터에 2,600원이 들더라. 이만큼 보험을 가입해야 되죠. 그런데 보험 가입 금액을 보니까 260원 100% 가입을 했네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풀어볼 문제는 이것이 130만원이다 라고 했을 때 또 풀어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계산할 때는 이렇게 재배면적에서 보장생산비, 잔에 해당되는 거죠. 잔존보험 가입 금액 곱하기, 이제 경과 비율을 모르죠. 그러니까 경과 비율을 밑에 쓰면 되죠. 경과 비율은 이처럼 쑥가실 때 부장 딸들 무시 쪽쑥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쪽쑥은 10%고 이거는 40%다 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경과 비율은 10%, 쑥가시니까 0.1%, 0.1, 10% 플러스 남은 90%죠. 1 마이너스 0.1, 알파 플러스 1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생표죠. 생표 곱하기, 그 다음에 수학기 이전 사고며 생장일수가 25일이니까 생장일수가 25일. 여기가 무슨 말 들어가야 될지를 주어져야 되는데 안 주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표준 생장일수를 지금 다 암기를 하는 사항이 발생이 됐단 말이죠. 이게 안 주어지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것을 암기를 눈으로 보시고 몇 개 정도만 암기를 좀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암기할 때 너무 많단 말이죠. 그래서 시험 나왔을 때는 여기는 50 아니면 들어갈 것이 이 50인가 한 100 정도 4분의 1 그렇게 해서 감각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죠? 그래서 알파 플러스 1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생포할 때 모른다고 했을 때 답은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럴 때는 이것이 딱 떨어지는 것, 25에서 딱 떨어지는 것, 딱 떨어지는 것을 우리는 찾으니까 50이 될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50으로 쓰시면 좋다. 그래서 경과비율 이렇게 나오죠. 경과비율은 이렇게 해서 계산하니까 90%에 10% 플러스 90%의 반이니까 45%니까 55% 나오네요. 55%가 나오더라. 그러니까 경과 비율이 나왔기 때문에 잔경피할 때 경과 비율은 55 나왔죠. 그게 잔경 0.55 피해율이 나오겠죠. 그래서 피해율을 구하면, 피해율은 대관소찰이라고 했잖아요. 대관소찰. 피해율은 대관소찰이다. 그래서 경과비율은 10% 플러스 0.9를 바로 써도 되겠죠. 곱하기 25인데 50 해서 55%. 그럼 피해율을 구하겠네요. 잔경피. 피해율은 대관소찰이죠. 대관소찰이다. 그러니까 피해율을 여기다 그대로 쓰면 되겠죠. 네, 여기서 바로 한 줄 풀기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율은 대관. 재배 면적이 이만큼인데 피해가 이만큼이기 때문에 50% 입었네, 그죠? 1000제곱미터에서 500제곱미터를 피해가 입었어. 그리고 손해 정도가 50%니까 손해 정도 비율. 손해 정도니까 비율은 60% 되겠죠? 0.6. 30% 나오네요. 60%의 반이니까 30%. 그래서 0.3. 장경피. 다 끝났네요. 그죠? 장경피 해서 구해버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일 위에다가 260만원 곱하기 0.5 곱하기 0.3 했을 때 42만 9천원. 보험금은 42만 9천 원이 된다. 왜? 자기 부담금은 원예스 작물과 버섯 작물이기 때문에 10만원 초과 시에는 다 준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만 쓰면 정답 처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어렵지가 않다 하고 난 뒤에 이 계산된 금액이 보험 가입 금액을 제대로 했는지를 다시 봅니다. 그죠? 그래서 보험 가액은 이 계산된 금액이 42만 9천이다 말이죠. 42만 9천원이다 했을 때 곱하기, 자, 요 피해작물이 버섯인데 버섯의 가액은 재배 면적이 1000제곱미터일 때 2,600원인데 보험 가입을 260만 해야 되는데 130만원 밖에 안 했다 하면 130만원 하니까 반값이 나오겠죠. 21만 4,500원인가요? 21만 4,500원. 이것이 된다. 그러니까 지금 한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은, 보험 가입 금액을 주어졌을 때 이 금액이 과연 그 피해 작물인 재배 면적에서 보장 생산비, 이것이 몸값이잖아요. 재배 면적이 1000제곱미터인데 보장 생산비 2,600원 주었습니다. 그러면 이 농가는 1000제곱미터에서 단위 면적당 2,600원 드니까 전체에 대해서 몸값 대비해서 얼마나 가입했지가 비례보상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라고 정의만 하시면 이 문제는 어렵지 않다. 대간소자. 그래서 생장 일수 때문에 표준 생장 일수 50일에 대해서는 이처럼 적어놓고 보니까 50일이 들어갈 확률이 높죠. 그렇게 해서 하시고 딱 한 문제만 지금 표준 생장 일수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수험생들은 모든 작물에 대한 표준 생장 일수와 표준 수확 일수를 외우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것이 한두 개면 좋은데 이게 너무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보면서 조금 중요 품목들, 이게 나올 것 같다, 뭐 120일이다 100일이다 이렇게 했을 때 몇 개 정도만 암기하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시험 나왔을 때도 이치를 응급조치로 X가 뭐가 들어가기는 좋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이 시험장에서 가성비 있게 공부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표준 생장일수 모를 때 응급조치는 이렇게 써놓고 보면 의외로 그 부분을 맞출 수가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시는 분은 표준 생장일수를 다 암기하시는 걸로 하시되, 주요 품목에서 쭉 눈으로 보면 이렇게 엉뚱하게 나오지 않을 거다 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기타, 이제 기타 부분에서는 제가 잠시 쉬었다가 이 부분을 하면서 2차 2과목은 이제 종강을 하고, 다음 주부터는 2차 1과목으로 VIP 문제 풀이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